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 Get Smart 들고 왔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의 작가죠. 아마 100만 불짜리 습관 같은 책들은 혹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개구리를 먹어라 라는 책을 종종 읽어요. 이 책 Get Smart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최단거리형 노력의 힘.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똑같은 노력을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을까?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이런 의문을 가졌대요. 왜 누군가는 노력했을 때 그 노력이 빛을 발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좌절하고 실패하게 될까?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다. 다만 낭비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이 책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노력할 수 있는지 찾아봐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Get Smart, 브라이언 트레이시 지음, 허선영 옮김, 빈티지 하우스. 1장, 미래부터 결정하라. 오늘은 그 다음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일과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 이렇습니다. 출근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직장에 도착하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지요. 행동을 바탕으로 볼 때 그 사람의 목표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바로 그게 그가 퇴근 후에 밤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자는 당신의 결정과 행동의 유일하고 진정한 척도는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말해요. 당신이 한 행동이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가까이 다가가게 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벤필드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알고 싶었대요. 벤필드 교수는 개인의 경제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진단할 때 시간 전망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성취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래를 전망하는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던지, 어떤 교육을 받았던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와 아무 관계없이 오직 시간 전망만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가장 낮은 최하층의 시간 전망은 몇 시간이나 몇 분에 불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들은 그 다음 마실 한 잔이나 다음에 먹을 양만을 생각했죠. 가장 높은 계층 최상층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들의 시간 전망은 몇 년이나 몇십 년,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앞서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미래를 생각하는 데 투자했어요. 피터 드러커는 특히 CEO의 역할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그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했죠. 당신의 미래 또한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미래를 멀리 내다볼수록 전망을 선명하게 만들고 의사결정의 질을 현저하게 개선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행동이 현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미래에 더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높입니다. 게리 하멜과 프라할라드는 시대를 앞서는 미래 경쟁 전략이라는 책에서 미래의도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미래의 당신이 어디에 있고 싶은지 그 목표가 분명할수록 현재 올바른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업계에서 선두가 되는 것이라면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해요. 최고의 회사가 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어떤 기술과 능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에게 분명한 미래 의도와 지향점이 있을 때 당신은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장기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해줄 결정을 오늘 더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번 돈을 모조리 써버리거나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는 습관이 일찍 몸에 배서 평생 고치지 못한다고 하죠. 오늘날 무려 70%의 성인이 그달 벌어 그달 먹고 삽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은커녕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시간 전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캐머런 헤럴드는 더블 더블이란 책에서 어떻게 하면 3년 안에 사업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간단해요. 그는 향후 3년을 내다보고 그때까지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의 2배를 벌겠다는 각오를 하라고 충고합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1년에 수입이 25% 증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정확한 단계를 살펴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수입이나 사업 규모를 매월 2%씩 증가시키면 1년 후에 24%, 3년 후에 2배가 될 겁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과 업무 성과, 생산량을 일주일에 0.5%씩만 증가시켜도 한 달에 2%가 되고요. 1년이면 24%가 돼요. 3년 후에는 지금 수입의 2배로 돌아올 겁니다. 사람들은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하고 5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한다고 하죠. 5년 후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경력과 수입을 분명히 머릿속에 그렸다면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당신의 위치에서 미래에 있고 싶은 위치까지 가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결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첫 단계를 밟으세요. 오르기 시작할 때는 모든 계단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첫 계단에 오르면 돼요. 첫 번째 계단에 올라야 두 번째 계단이 보이고 두 번째 계단을 디디면 세 번째가 보일 거예요. 항상 다음 단계는 잘 보이고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일단 첫걸음을 떼야 해요. 첫걸음이 항상 가장 어려운 법이죠.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요. 일단 첫걸음을 떼면 두 번째 걸음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 오늘 장기적인 관점으로 삶을 보겠다고 결심하세요. 열정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세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여서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결정과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첫걸음을 떼세요. 2장, 일보 후퇴는 실패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기 내면에 반응하고 응답합니다. 환경에서 오는 자극과 습관적인 또는 순간적인 충동과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지요. 우리가 몸에 배게 해야 할 최고의 습관 중에 하나는 느린 생각이 필요한 영역에서 느리게 생각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실수가 행동의 결과를 미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우리는 삶과 일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방식은 속도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빠른 생각은 붐비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내리는 결정처럼 정보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무의식적이며 본능적으로 처리해요. 일상생활을 하거나 장을 볼 때, 점심 메뉴를 결정할 때처럼 그 결과가 상황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삶의 많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가져다줄 올바른 장기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면 느린 생각은 더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통찰의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느린 생각이 필요한 장기 결정과 중대 결정을 할 때 빠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떻게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할지에 관한 결정에는 모두 느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결정일수록 속도를 늦추고 잠시 멈춰서 사실과 의견을 모두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빠른 생각이 필요할까? 느린 생각이 필요할까? 꼭 결정할 필요가 없다면 결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저자는 생각할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벌어두고 자극과 반응,
생각과 결정 사이의 시간차를 가능한 한 길게 두라고 말합니다. 72시간의 규칙을 연습하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각할 72시간, 즉 3일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오래 고민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중요한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당장 대답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준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요. 기업에서는 전략 기획이 중요하죠. 전략 기획을 수립할 때는 천천히 생각하고 행동이나 결정이 불러올 결과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사업의 장기 미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전략 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후에 내가 어디 있을지 결정하기 위해서 먼 미래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긴 산책을 떠나서 정신을 쉬게 하고 배우자와 미래 목표를 토론한다던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생각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없는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방법을 권해요. 고독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악이나 어떤 방해 요소가 없는 곳에서 최소한 30분 혹은 1시간 정도 혼자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공원처럼 소음이 거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침묵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예외 없이 가장 큰 고민거리에 대한 답이 내려앉을 겁니다. 이렇게 고독을 주기적으로 연습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느린 생각을 실행하면 적절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부적절한 일을 더 적게 하게 될 겁니다. 4장, 애매한 꿈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낫다. 저자는 몇십 년간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관한 연구를 읽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상위 3%가 하위 97%를 모두 합한 소득의 10배를 벌고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단지 그 3%만이 매일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명시된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 97%에게는 희망과 꿈, 소원과 환상은 있지만 목표는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성취할 명확한 계획이 있으며 매일 계획에 맞춰서 노력한다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당신은 몇 달이나 몇 년 만에 보통 사람이 평생 성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뇌에 저장하면 뇌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최적의 궤도를 스스로 수정하면서 당신을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당신은 삶에서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렇게 정말을 3번 물을 때 당신은 무엇을 가장 많이 원하는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를 더 해볼게요. 당신은 무엇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나요? 당신의 가치관이 당신의 핵심을 이룹니다. 당신의 가치관이 당신의 믿음과 기대, 그리고 태도를 결정지어요. 당신은 믿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믿기로 이미 마음 먹은 대로 봅니다. 3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일주일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처음 떠오르는 대답에 만족하지 말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다 보면 마지막에 떠오르는 대답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목표는 무엇인가요? 30초 이내에 답을 써보세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목표를 쓸 시간이 30초밖에 안 되더라도 당신의 대답이 30분이나 3시간이 주어졌을 때만큼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30초 안에 적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즉시 결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를 원하지만 딱 하나를 정하지 못해요. 이런 것은 진짜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바람이나 희망, 환상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또한 글로 쓰지 않은 목표는 단지 소원이나 희망일 뿐이에요. 목표는 마감 기한이 있는 꿈이라고 하죠. 목표를 종이에 쓸 때 그것은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분명하고 만질 수 있는 물체가 됩니다. 어떤 목표든 당신이 종이에 쓸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의 목표를 쓰고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당신을 이 목표로 데려다 놓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글로 쓴 목표는 이렇게 매우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정해진 마감 기한은 당신의 무의식을 압박합니다. 마감 기한까지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고요? 괜찮아요. 마감 기한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표를 다시 세우면 돼요. 기억하세요.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마감 기한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매일 하세요. 일주일에 7일,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일을 매일 하면 성공의 가속도 원칙이 일어납니다. 첫걸음을 떼기 어렵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어렵겠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점점 더 쉬워지고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 더 빨리 나아가고 당신의 목표도 당신을 향해 더 빨리 다가옵니다. 5장.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여러 가지 법칙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생산적인 시간 관리 도구 중에 하나가 3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하는 업무 중에 단 3가지가 당신의 회사와 자신에게 기여하는 가치의 90%를 차지한다고 말해요. 다른 모든 업무는 기타 10%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하는 일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조리 적어서 목록으로 만들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20에서 30가지의 일을 하고 있대요. 무려 5, 60개나 되는 목록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자, 일단 목록을 만들었으면 다음 3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1. 내가 온종일 목록에 있는 일 중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이 회사와 나에게 가장 크게 기여할까? 대개의 답은 분명하며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당신은 이 답을 꼭 알고 있어야 해요. 당신이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알지 못하면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2. 내가 이 목록에서 온종일 단 2가지밖에 할 수 없다면 2번째로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중요도에 대해서 협의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요. 3. 내가 이 목록에서 온종일 단 3가지밖에 할 수 없다면 3번째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질문을 하자마자 분명하게 답을 알려줄 거예요. 또 대답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이 질문들의 답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답을 모른다면 가치가 더 적은 일이나 심지어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위험에 빠집니다. 일단 이렇게 빅3를 정했다면 간단한 원칙을 지켜야 해요. 먼저 일을 더 적게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절대 모두 다 해낼 수는 없어요.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치가 낮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업무 중 하나 이상을 그날 해야 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할 수 있다면 온종일 그 일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라면 더 잘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7장. 내일의 정답은 오늘의 정답과 다르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유연하게 생각하는 능력, 상황의 모든 면을 고려해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업무와 경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누구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 지식이나 기술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을 수도 없게 될 거예요. 사실 점점 더 뒤처지게 되죠. 그래서 컴포트 존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면서 곧 편안해지죠. 편안해진 다음에는 변화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새롭거나 다른 일이 필요한 긍정적인 변화도 거부해요. 컴포트 존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과 조직이 크게 변화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더 큰 목표를 설정해야 한대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10배의 법칙이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목표를 10배로, 실행을 10배로 하라는 책이었죠. 이렇게 엄청난 목표는 처음엔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곧 새로운 아이디어와 확장된 사고로 이어집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에게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싸우지 않으면 곧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싸워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변해야 하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자는 생각을 열어놓고 제로 베이스 사고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제로 베이스 사고로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업무나 개인적인 삶에서 사귀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혹은 고용하지 않을 사람, 일을 맡기거나 승진시키지 않을 사람,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직장에 다니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끝내고 얼마나 빨리 끝낼 것인가?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외부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져서 옳게 보였던 결정이 오늘 잘못된 결정으로 드러나게 되면 내 스스로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상황을 해결할 행동을 취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가끔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걱정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 당신의 실수에 대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을 더 존경하고 앞으로도 당신을 위해 기꺼이 일할 겁니다. 하지만 틀렸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없죠. 상황이나 사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는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고 누구나 대개 70%는 실수를 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몇 걸음 더 선수를 쳐서 빨리 인정하세요. 또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마음을 바꾸는 것 역시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와 융통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나 제품 전략을 개발하는데 1년, 2년을 쏟아부었더라도 당신의 핵심 결정이 틀렸다는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기꺼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쓸모없어진 전략을 버리고 현 상황에 더 적절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고 말할수록 더 좋은 사고를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존경받을 거예요. 회계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번 쓰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죠. 하지만 많은 기업과 개인이 끊임없이 매몰 비용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쏟아부은 시간이 이제는 매몰 비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올바른 일, 최선의 일을 또렷하게 파악하고 온 마음을 다해 새로운 행동에 전념하는 겁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을 듣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더 노력하라는 말이 답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노력하는지가 필요하죠. 저자는 세상에 우연한 성공도 없고 우연한 실패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새로운 행동을 실천해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목표를 정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걸맞은 행동을 해보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변할 수 있어요. 스마트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